EU AI 액트 모두 해결될까? 왜 아직 부족한가? EU AI 액트는 세계 최초급 AI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책임 소재, 집행력, 글로벌 확산성, 빠른 기술 변화 앞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제도다. AI가 판결에 영향을 준다. AI가 채용자를 걸러낸다. AI가 대출 가능성을 판단한다. AI가 운전대를 잡고 의사의 결정을 보조하고 학생의 미래를 평가한다. 그런데 AI가 틀렸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개발자인가? 기업인가? 사용자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유럽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 중 하나를 만들었다. 이름은 EU AI 액트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EU AI 액트는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면 AI 시대의 위험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늦었을까?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AI 규제의 진짜 문제가 기술이 아니라 책임 설계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서론. EU AI 액트는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규제하는 법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위험이 낮은 AI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한다. 투명성이 필요한 AI는 사용 사실을 알리게 한다. 위험이 높은 AI는 강한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I는 금지한다. 유럽연합 공식 설명에 따르면 AI 액트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된 위험, 고위험, 투명성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챗봇 딥페이크 생성형 AI 콘텐츠에는 특정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고위험 AI 규칙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법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도 아니다. AI 액트는 분명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답은 아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분석한다. 첫째, EU AI 액트는 AI 책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둘째, 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셋째, 앞으로 어떤 책임 구조가 더 필요한가? 1. EU AI 액트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EU AI 액트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순 추천 시스템과 사법 판단에 영향을 주는 AI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EU는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나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점수와 사람의 취약성을 조작하는 AI, 일부 생체인식 기반 예측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위험 AI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강력한 의무를 받는다.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법 집행, 이민, 사법민주주의 절차와 관련된 AI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EU AI 액트의 NXIII는 법 집행, 이민국 경관리, 사법민주주의 절차, 고용, 교육, 필수 서비스 접근 등 사람의 권리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고위험 AI 영역으로 열거한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AI가 단순히 음악을 추천하는 수준이라면 위험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AI가 이 사람을 채용하지 말라. 이 피고인은 위험하다. 이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람에게 대출을 주지 말라고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삶의 기회를 바꾸는 기술이 된다. EU AI 액트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고위험 AI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붙는다. 위험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문서 작성, 로그 기록, 투명성, 인간 감독,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 보안. 고위험 AI 제공자는 품질 관리 시스템, 문서와 로그 보관, 적합성 평가, 시의 표시 등 여러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EU의 접근은 이것이다. AI를 없애지는 않겠다. 하지만 위험한 AI는 추적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감독 가능하게 만들겠다. 2. 인간 감독은 핵심 장치다. EU AI 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인간 감독이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인간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터컬 14는 인간 감독의 목적을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건강, 안전, 기본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장치다. AI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개입하게 한다.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간 감독자가 정말 AI를 거부할 수 있는가? 회사에서 AI 채용 시스템이 이 지원자는 부적합이라고 평가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병원에서 AI가 이 영상은 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 의사가 그 판단을 무시할 시간과 권한을 갖고 있는가?
법원에서 알고리즘이 재범 위험 높음이라고 표시했을 때 판사는 그 숫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인간 감독은 종종 형식이 된다. 사람은 남아있지만 판단의 무게중심은 AI로 이동한다. 이것을 자동화 편향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계가 낸 결과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이 감독한다고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감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인간이 AI 판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이 AI 판단을 거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인간이 AI 판단을 거부했을 때 조직 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세 조건이 없으면 인간 감독은 책임 회피용 장식이 될 수 있다. 3. 배치자와 제공자의 책임. EU AI 액트는 AI 제공자와 배치자의 의무를 구분한다.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장에 내놓는 주체다. 배치자는 그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다. 예를 들어 AI 채용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제공자다. 그 시스템을 실제 채용에 쓰는 기업은 배치자다.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는 제공자다. 그 소프트웨어를 환자 진료에 쓰는 병원은 배치자다. 아터컬 26은 고위험 AI 시스템 배치자에게 사용 지침 준수, 인간 감독 배정, 입력 데이터의 관련성 확보, 운영 모니터링, 위험 발견 시 제공자와 당국 통보, 로그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 구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AI 책임 문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회피 논리를 줄이기 때문이다. 개발사는 우리는 도구만 만들었다고 말한다. 사용기관은 우리는 검증된 제품을 썼을 뿐이라고 말한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그렇게 추천했다고 말한다. EU AI 액트는 최소한 이 사슬의 각 단계에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책임이 분산되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복잡해진다. AI가 채용에서 차별적 결과를 냈다면 책임은 개발사인가, 채용기업인가,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인가, 모델을 업데이트한 플랫폼인가? AI가 법 집행에서 오판했다면 책임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경찰인가, 법원인가, 정부인가? EU AI 액트는 규제 준수 의무를 정리하지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의 실질적 귀속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즉 행정규제와 피해구제는 같은 것이 아니다. 4. 왜 아직 부족한가? EU AI 액트가 부족한 이유는 5가지다. 첫째, 기술 변화 속도가 법보다 빠르다. 법은 분류하고 정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AI 모델은 매달 바뀐다. 어제의 챗봇은 오늘의 에이전트가 되고 오늘의 에이전트는 내일의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이 된다. 둘째, 고위험 분류 바깥의 위험이 크다. 사람들은 법원이나 병원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소셜미디어 추천, 여론 조작, 소비자 심리 조작, 개인화 광고, 생성형 콘텐츠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시스템은 개인의 생각과 선택을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항상 고위험 AI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셋째, 집행력이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다. EU AI 액트는 유럽 차원의 법이지만 실제 감독과 집행에는 회원국 기관이 관여한다. 회원국마다 인력, 예산, 기술 전문성, 정치적 의지가 다르면 집행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글로벌 기업은 국경을 넘는다. AI 모델은 한 나라에서 개발되고 다른 나라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며 전 세계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EU가 강한 규제를 만들어도 글로벌 플랫폼의 기술 계약 데이터 구조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최근에는 규제 완화와 시행 연기 논의도 나타난다. 2026년 5월 7일 이후 이사회와 의회는 AI 규칙의 단순화와 일정 조정에 관한 잠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고위험 AI 시스템 규칙 적용 시점을 표준과 지원도구 준비 여부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로이터도 같은 날 EU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 AI 규칙 집행 일정을 늦추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AI 규제는 늘 두 압력 사이에 놓인다. 시민보호, 산업 경쟁력, 권리 보장, 혁신 촉진.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규제가 약해지면 피해자는 다시 제도밖에 남게 된다. 5. 진짜로 필요한 것은 책임 설계다. EU AI 액트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넓은 책임 설계다. 첫째, 설명 가능한 책임이다. AI가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모델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다. 둘째, 추적 가능한 책임이다. 어떤 데이터, 어떤 모델, 어떤 업데이트, 어떤 사용자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기록되어야 한다. 셋째, 거부 가능한 책임이다.
인간은 AI 판단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권은 문서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제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보상 가능한 책임이다. AI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잡한 기술 구조를 모두 증명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책임이다. AI 시스템이 교육, 고용, 사법, 의료, 금융을 바꾼다면 그것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시민, 전문가, 규제기관, 법원이 함께 감시해야 한다. 기술의 핵심 질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법의 핵심 질문은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다. 하지만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하나 더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AI는 아직 사회적 의사결정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결론. EU AI 액트는 필요하다. 없었다면 더 위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AI의 위험은 법 조항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AI의 위험은 조직의 압박 속에서 발생한다. 마케팅의 과장 속에서 발생한다. 자동화 편향 속에서 발생한다. 책임 회피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EU AI 액트를 이렇게 봐야 한다. 완성된 방패가 아니라 이제 막 만들어진 첫 번째 방어선이다. AI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회는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AI가 만든 책임 공백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달라. EU AI 액트는 충분한가? 아니면 아직 너무 약한가?